우리 딸이 미용사지만 결혼하면 일 그만둘 거예요. 현모양처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2억씩 버는데 뭐하러 이래요?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와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김태준입니다. 강남에서 자수성가로 사업을 일군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아들의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에 관한 것입니다. 제 아들 도연이는 34살의 외과 의사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며 연봉 2억이 넘는 성실한 청년이죠. 1년 전 그 애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미용사로 일하는 32살의 박민지라는 아가씨였습니다. 처음엔 직업이 미용사라는 것에 약간 걱정이 됐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원의 한정식집에서 열린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비 사도는 술을 마시며 의사가 뭐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요즘은 사업이나 재테크가 더 돈이 되죠. 라고 하더군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제가 그날 내린 선택과 그 선택이 우리 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똑똑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아들 도연이와 함께 수원으로 향하던 그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비 사돈 측에서 상견례 장소로 수원의 오래된 고깃집을 고집했거든요. 저희 쪽에서 강남에 좋은 한정식집을 제안했었는데 굳이 수원까지 가자고 하시더군요. 도연이는 운전하면서 아버지, 민지 부모님이 수원에 오래 사셔서 그러시나 봐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왠지 불편한 마음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고깃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장인 박철수 씨와 장모 최영희 씨는 등산복 차림으로 오셨더군요. 65세의 박철수 씨는 은퇴 후 특별한 일 없이 소일거리로 지내신다고 들었고 62세의 최영희 씨는 전업주부라고 했습니다. 혹시 등산이라도 다녀오시는 길인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편한 옷이 좋아서요. 뭐 첫 상견례라고 꼭 비싼 옷 입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최영희 씨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자 예비 장모님은 우리 도연이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라 그런지 좀 깔끔하고 점잖아 보이네요. 우리 민지가 좀 수준이 안 맞을까 봐 걱정이에요. 저는 얼른 아니에요. 민지 씨가 너무 똑똑하고 예쁘다고 도연이가 항상 자랑하던데요. 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미용사라 좀 그렇죠.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랑 만난다고 했을 때 저희도 좀 놀랐어요. 보통 의사들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랑 결혼하잖아요. 도연이가 얼굴을 붉히며 아니에요. 민지 씨는 정말 실력 있는 미용사예요. 서울에서 유명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고. 라고 말하자 최영희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는 겸손하기까지 하네. 근데 결혼하면 일 그만둘 거예요. 미용사가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시댁 체면도 있는데 계속 할 필요 없죠.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더구나 그 말을 하시는 표정이 영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딸이 의사와 결혼해서 대박이라도 난 것처럼 우쭐한 표정이었거든요. 박철수 씨는 술을 한 잔 걸치더니 사위 자리가 서울 어디라고 하셨죠? 강남이면 좋겠는데. 라며 슬그머니 집 이야기를 꺼내려 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도연이가 환자들한테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는 걸로 유명하답니다. 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요즘 의사들 일이 좀 힘들다면서요. 돈은 많이 버는지 모르겠네. 최영희 씨가 또다시 빈정거리는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리가 거듭될수록 예비 사돈 내외의 말씀에는 돈 이야기가 자꾸 끼어들었고 딸을 의사 사모님으로 만들었다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인데도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영 불편했습니다.
도현이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지만 장인어른은 점점 취기가 올라가시면서 우리 민지가 좀 고생했지. 이제 의사 만나서 편하게 살 일만 남았네. 하하. 라며 주거니 받거니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상견례 내내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의 직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듯한 태도, 결혼 후 일을 그만두겠다는 예비 며느리. 점점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상견례가 무르익어갈 때쯤 예비 장모님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들이 모아둔 돈도 있고 저희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자 최영희 씨의 눈빛이 반짝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이가 벌써 돈도 모아뒀네. 얼마나 모았어? 도연이가 2억 정도 모았습니다라고 하자 최영희 씨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억 정도 지원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니, 5억 가지고는 강남에 전세도 못 구하는데. 최영희 씨가 한숨을 쉬더니 이내 화색을 띄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민지가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해요. 밤일도 잘하고. 남편 내조하는 데는 정말 타고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혼집은 강남으로 알아봐 주세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무슨 밤일 타령인지. 게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표정과 경박스러운 웃음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도 술기운이 올랐는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민지가 얼마나 몸매도 좋고 매력적인 여자인데 사이가 의사면서 강남 집 하나 못 사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영희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혼수 1천만 원 생각하고 있어요. 신랑 쪽에서 집을 제대로 해주시면 우리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우리 딸은 예쁘고 착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혼수 1천만 원이라는 말씀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시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딸의 외모와 밤일을 거래 조건처럼 내세우시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우리 민지는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살림만 할 건데 남편 내조하는데 전념할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 찾기 힘들잖아요. 그날 저녁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이 두 사람의 출발이 아닌 딸의 외모와 밤일까지 거래 조건으로 내세우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구나 예비 사돈 댁의 그런 가치관이라면 앞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깊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댁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제가 아까 그런 말 한 건 그냥 웃자고 한 거예요. 분위기 좋으라고. 우리 민지가 얼마나 착한데요. 시부모님 공경도 잘할 거고. 그게 아니라 제가 말을 하려는데 박철수 씨가 취기 오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농담도 못 알아들으시나? 우리가 뭐 나쁜 마음으로 한 말입니까? 농담이요? 지금까지 계속 돈 얘기, 집 얘기만 하시더니 이제는 그런 말씀까지. 도연이가 뭐 돈 버는 기계입니까? 그러자 최영희 씨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보고 돈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맞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고 연봉이 2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그건 도연이가 밤낮 없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사돈댁은 우리 아들을 사람이 아닌 돈줄로만 보시는 것 같네요. 뭐라고요? 최영희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더러 돈만 보고 결혼하자는 거라고 모욕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야말로 우리 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지가 미용사라고 무시하는 거죠? 박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도연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그런 것뿐이야. 나는 정말 오빠가 좋아서.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요? 최영희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우리 딸을 가지고 농락을 해요. 우리 민지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현아, 일어나. 우리 가자. 아버지. 도연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저는 이미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럴 순 없어요. 돈 좀 있다고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최영희 씨의 날카로운 고성이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 식당 안에서는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이는 마지막까지 망설이다 결국 제 뒤를 따랐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민지 어머님은 원래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동안 제가 자주 뵈었는데 오늘은 왜 그러셨는지. 아마도 첫 상견례라 긴장하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말없이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민지 어머님은 평소엔 정말 자상하시고 따뜻한 분이세요. 제가 늦게까지 수술할 때면 김치찌개도 끓여주시고 휴일에도 야근할 때면 일부러 도시락도 싸주시고. 도연아,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정말 자상해서였을까? 아니면 의사인 내가 탐이 나서였을까? 아버지, 어떻게 그런... 도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보인 태도는 절대 긴장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게 속마음을 드러내신 거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짜 모습을. 그래도 민지는 다르잖아요. 민지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 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민지 없이는 못 살아요. 어떻게든 설득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보아왔고 오늘 본 예비 사돈 내외의 모습은 결코 실수나 긴장이 아닌 그분들의 본질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최영희 씨의 독촉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도연이에게 전화가 왔고 문자도 수십 통씩 보냈다고 합니다. 사위 이러지 말자. 그날은 그냥 실수했던 거야. 이제 결혼식장이랑 날짜는 언제 잡을까? 도연이의 휴대폰을 보니 읽지 않은 문자만 수십 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위 웨딩을 알아보고 있어. 예단은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놨어.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하면 어떨까? 사위 답장 좀 해줘요. 우리 민지가 많이 힘들어해. 민지도 끊임없이 도연이를 압박했습니다. 오빠, 나 없으면 안 돼. 우리 결혼 꼭 해야 해. 오빠가 내 첫사랑이야. 제발, 오빠 보고 싶어. 전화 좀 받아줘. 나 우리 엄마 말씀대로 할게. 강남 아니어도 돼. 그냥 오빠랑만 살게. 도연이가 연락을 받지 않자 결국 최영희 씨는 병원까지 찾아왔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대뜸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죠. 우리 민지가 임신했어. 사위 책임져야지. 우리 딸 이대로 버릴 건가? 순간 병원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도연이에게 쏠렸습니다. 간호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도연이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임신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기 위한 최영희 씨의 또 다른 전략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날 병원에서 벌어진 일은 도연이의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지는 매일같이 병원 앞을 서성이며 도연이를 기다렸고 퇴근할 때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오빠, 나 이제 진짜 죽을 것 같아. 오빠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도연이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도연이를 제 서재로 불렀습니다. 밤늦게까지 수술하고 돌아온 아들은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는 지쳤어요. 도연아, 내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도연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매일 민지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어머님은 거짓말로 소문내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야. 하지만 아버지, 민지가 저 없이는 못 산다고 자살까지 거론하면서. 그게 진짜 사랑일까? 내 마음을 묶어두기 위한 협박은 아닐까?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저도 점점 민지가 무서워져요.
처음에는 그저 순수하고 착한 여자였는데, 이제는 그래, 그게 바로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야. 도현아, 결혼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거야. 서로를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야. 그때 도현이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민지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오빠, 나 지금 옥상에 있어. 오빠가 연락 안 하면 진짜 뛰어내릴 거야. 도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 아들아.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제 알겠어요. 제가 뭘 해야 할지. 도현이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도현이는 마지막으로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날 이후 민지와 그녀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도현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도현이는 용기를 내어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놓아주는 것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도현이의 결혼식은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식장에서 도현이와 이수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 찢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이수연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검사가 된 며느리입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그녀의 기품 있는 모습과 따뜻한 마음씨가 저희 가족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무엇보다 그녀의 부모님은 교육자 출신으로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돈, 저희는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첫 상견례에서 이수연의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현이와 며느리의 신혼생활은 마치 동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며느리는 바쁜 검사 생활 중에도 도현이의 늦은 수술과 당직을 이해해 주었고, 도현이는 아내의 힘든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내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안부 연락을 하고 늘 세심하게 우리를 신경 써 주었죠. 아버지, 수연이가 임신했어요. 어느 날 도현이가 환한 얼굴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반면 민지의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서두르라는 부모님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여러 남자들과 맞선을 보러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 며느리만을 고집하는 최영희 씨 때문에 번번이 좋은 인연을 놓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동네에 소문이 나서 더 이상 맞선 자리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문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손님들 사이에서 예전만큼 실력이 좋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최영희 씨는 여전히 의사 사모님을 꿈꾸며 딸의 맞선을 주선하지만 그럴수록 민지는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도현이 부부가 아이 용품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민지를 마주쳤다고 합니다. 임신 8개월의 이수연을 보는 민지의 눈빛이 공허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 민지는 도현이에게 연락을 해서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이없게 다시 몰래 만나자고 했다는군요. 기가 막혀 바로 민지의 번호를 차단했고 더 이상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도현이는 이제 대학병원 과장으로 승진했고 며느리는 멋진 검사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날 제가 내린 결단이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었으니까요. 지난 추석에는 며느리의 부모님과 함께 모여 송편을 빚었습니다. 사돈은 우리 도현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일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도현이는 수술 스케줄을 조정해가며 명절을 함께 보냈고 이수연은 바쁜 와중에도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평생의 약속입니다.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가족의 품격까지 보셔야 합니다. 돈이나 조건을 보고 시작한 결혼은 결국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잘 사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연이는 이제 훌륭한 아내와 함께 의사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까지 생각하면 그날의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잠깐의 아픔이 평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사랑과 행복의 시작이어야지 돈과 조건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자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도연이를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쁘고 현명한 며느리를 보며 그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